자, 팅커캐드라고 하는 사이트로 우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팅커캐드에서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제 3D 디자인을 한번 해본다거나 또는 간단한 회로들을 구성을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사이트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는지 뭐 이런 절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선은 아래쪽에 보시면 시작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몇 가지 기본적인 회로 요소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타트 시뮬레이션 첫 번째 해서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뭐 조그만한 배터리 하나와 뭐 저항, 그 다음에 LED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지우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화면의 오른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 기본적인 LED 저항뿐만 아니라 뭐 아두이노 보드나 마이크로비트 보드도 있고요. 또 구성 요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 보시면 더 다양한 부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자 회로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또 다양한 센서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으로 해놓고 사용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접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브레드보드도 이런 기본 타입 말고 또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긴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생긴 이런 형태의 브레드보드도 있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 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브레드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도 있고, 또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으니까 우선 얘는 지우고 우리가 그냥 기본이 되는 작은 브레드보드 하나를 한번 사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브레드보드를 이제 어떤 부품을 가져다 놨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전 아이콘을 클릭을 할 때마다 한 30도 정도씩 회전이 되죠. 아니면 우리가 R 버튼, 키보드의 R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확대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화면에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부품을 올리면 되는데, 제일 먼저 전원을 한번 올려 볼게요. 전원. 그래서 전원 공급기를 하나 올리고, 이 전원 공급기는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전원 공급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배터리, 뭐 9V 배터리라든가 또는 뭐 1.5V 배터리 같은 것들도 놓고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전원 공급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이 전원 공급기는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정전압 모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기에서 공급되는 일정한 전압을 지금 이제 브레드보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은 세로 방향으로 쭉 일직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나를 꽂더라도 이제 이 라인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빨간색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다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플러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색상은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검정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값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을 클릭을 하면 이제 속성이 나오죠. 그래서 전압은 현재 5V, 그리고 전류는 맥스 5A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일단 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고정된 값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V라고 하는 정전압 고정된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전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부하, 그러니까 저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값은 이제 가변적인 거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회로에 공급이 되는 전류는. 하지만 여기서의 전류값은 이제 맥스값, 최대값을 의미를 하죠. 이 전원 공급기가 회로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현재 5A로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저항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저항. 자, 저항 하나를 놓는데, 지금 보시면, 그 핀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멍이 5개씩 있죠. 이 5개는 가로 방향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로 방향으로. 그래서 5개 단위로 다 가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품을 꽂을 때 가로 방향으로 꽂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항 부품을 만약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꽂게 되면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이 내부적으로 밑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제 꽂으나 마나한 거죠. 부품을 꽂으나 마나한 겁니다. 이미 회로가 두 개의 저항의 두 개의 다리가 이미 붙어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항을 꽂을 때는 이제 가로 방향이 아닌 이제 세로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제 꽂아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와 아래는 서로 이제 다른 지점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항의 값은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1kΩ이라고 저항의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항의 값을 바꾸면 실제로 저항의 색띠도 바뀌게 되는데, 우선은 기본값으로 놓고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래서 전원에서 플러스가 저항의 한쪽 다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에 아무 단자나 하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저 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점퍼선을 통해서 들어가고, 내부에서 또 5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의 다리도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저항 다리는 다시 하나를 이어서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전원 하나와 그 다음에 저항 하나가 연결된 하나의 폐 회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조금 확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5V 전압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5mA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ohm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5V의 전원 그리고 저항값 1kΩ일 때 전류는 5mA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V는 IR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의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현재 1kΩ일 때 5mA 흘렀는데, 그러면 이 저항을 좀 줄여서 100옴 정도, 조금 전에 1kΩ이니까 1000옴이었고 지금 100옴 정도로 이렇게 줄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50mA가 흐르게 되죠. 50mA. 그러니까 저항 값이 줄어들었을 때 전류는 더 잘 흐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저항은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값을 더 낮췄더니 더 많은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저항을 걸게 되면 더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더 낮은 저항을 쓰게 되면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디지털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를 하나 가져다 놓고 지금 보면 이제 전류 모드, 전압 모드, 그리고 저항 모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압 모드로 설정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이 프로브를 찍어서 한번 전압을 측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플러스가 연결되고 있는 라인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반대쪽 마이너스로 연결된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고 한번 전압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색상은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색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죠. 그래서 전위가 높은 곳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프로브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전위가 낮은 곳에 마이너스 프로브를 찍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지금 전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5V가 저항 양단에 그대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 양단에,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에는 저항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항 양단에 그대로 전원의 5V가 그대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도선의 중간에 전류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 위쪽 라인을 잘라내고 위쪽에다가 전류계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전류계 플러스는 이제 플러스 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거기서 나온 반대쪽 단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우리가 전원 공급기에서 나오는 전원의 플러스가 전류계의 플러스로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간 것이 다시 이제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원 공급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류의 양 50mA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 도선의 윗부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50mA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전류계를 저 저항의 아래쪽 단자에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전류계를 위가 아닌 아래쪽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이제 잘라내고 우리 여기다가 전류계를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하나를 설치를 해볼게요. 자, 약간 좀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암페어 전류 모드로 바꾸고, 자, 이제 그 전류의 방향을 잘 보시면 저 저항의 윗부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이제 마이너스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잘 생각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동일하게 아래쪽에서도 50mA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저항의 앞부분에서 전류를 측정을 하든 아니면 뒷부분에서 전류를 측정하든 하나의 폐회로 내에서는 전류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항 하나를 카피를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값은 모두 100옴으로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지금 이제 상태고, 우리가 여기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번에 그 전압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플러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저항을 R2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붙여놓고, 위쪽에 있는 저항과 아래쪽에 있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그 전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플러스 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두 번째 멀티미터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면 공급되는 전원이 5V였을 때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2.5V씩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저항, 지금 100ohm짜리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딱 절반씩 지금 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압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공급되는 전원 전압의 절반씩이 동일하게 분배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저 저항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면 전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그 저항이 큰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저항을 100ohm이 아니라 이번에는 200ohm으로 한번 바꿔놓고 그럼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두 배의 저항입니다. 두 배의 저항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는 100ohm,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저항은 200ohm일 때 과연 전압이 어떻게 나타날까?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게 되면 100ohm에는 1.67V, 그리고 두 번째 200ohm에는 3.33V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걸리는 전압이 2대1의 비율로 큰 저항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저항의 비가 100ohm 대 200ohm으로 1대2의 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1.66 이제 반올림해서 1.67로 나타나는데 1.66 그 다음에 큰 저항에는 3.33 해서 두 배의 전압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대1의 비율로 동일하게 전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회로에서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죠. 자, 중간에 도선을 끊고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해놓고 전류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저항이 연결된 이 회로에서 전류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죠.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전원 공급기에서 전체 전류로 공급되고 있는 그 16.7mA가 다 동일하게 우선은 위쪽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 사이, 이 두 개의 저항 사이에 만약에 전류계를 우리가 넣는다라고 하면 과연 전류값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보죠.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동일하게 16.7mA 다 동일한 전류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류계를 윗부분에 넣든 아니면 어떤 뭐 저항의 사이에 넣든 아니면 아래쪽 부분에 넣든 간에 하나의 폐회로 안에서, 하나의 직렬회로 폐회로 안에서는 전류값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어떤 분기된 곳을 지나지 않는 한은 하나의 도선을 통해서, 하나의 회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서 전류를 측정을 해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